안녕하세요. 전라도 오회전입니다. 전라도 민심이 드디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힘내십시오. 드디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복귀하실 겁니다. 전라도가 고향이신 시민운동가분, 이미선 시민운동가분의 사연을 제가 오늘은 들려드릴게요. 이분께서 이틀 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 고흥이 고향이고 발음이 좀 어렵네요. 저희 시댁은 광주가 고향입니다. 시댁은 광주 5.18을 직접 겪었었고 당시 기관총을 들고 군인들이 집집마다 수색했고 집에 들어닥칠 때 할머니께서는 초등학생이셨는데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이불에 묻어두고 집에 사람 없으니 나만 죽이고 가라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7살 무렵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라도가 갑자기 고립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고립이 점차 섬처럼 고립되고 그 분노와 한에 쌓여 가난과 싸워야만 했고 무의식 속에서 재산 가치가 1도 없는 가옥과 전답인데 타 지역 사람들은 전라도를 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좌파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고 출세길도 막혔고 여당 놈들은 대통령도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광주 5.18 민주항쟁 때는 임산부 배갈 나서 죽인 살인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당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과 타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당은 지금 우파 정당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전라도 것들이란 이런 말을 정말 듣기가 가장 싫었던 것 같습니다. 1958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제가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많은 옆에 친구들이 저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사투리로 인해서 친구가 없었고 저는 왕따로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로 전라도가 아니라고 숨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금은 우파로 완전 전향을 해버렸습니다. 5년 전 누군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그 난리를, 그 시위를 듣는 순간 유공자가 무슨 빨갱이인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이 말에 발끈하면서 싸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라고 싸우다가 우연히 공부하게 된 북한 교과서에 광주를 인민봉기의 도시라고 되어 있고 그 북한 교과서를 본 다음에 저는 완전히 속이 뒤집어졌죠. 마음도 정신도 완전 피폐해져 갔습니다. 밀려드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지금처럼 우파 전사로 변한 겁니다. 북한은 뻑하면 전라도를 이용하고 전라도를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사랑하는 좌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와 한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좌파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저처럼 전향할 수 있습니다. 전향될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 국민의 76%가 공산주의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뒤집고 자유민주주의를 하신 분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지역 갈등이 크게 유발되었고 서서히 인민민주주의를 정교조를 통해 교육시켰고 교과서들은 일제히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고 전두환 대통령은 악마고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개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수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맹목적으로 탄핵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반국가 세력과 맞서겠다는 대통령을 포고령을 읽어봤다면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김정은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고 3차 대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가 북중러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의 여자들은 매춘에 끌려가고 남자들은 밟아 죽일 겁니다. 남자들도 잔인하게 죽게 됩니다. 이 나라가 북중러의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반국가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함께 막아야 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의 8분의 재판관께서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스스로 잊지 마시고 역사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운동가 이미선 올림. 저도 전라도가 고향이라서 그런지 이분의 말씀이 정말 마음에 공감이 많이 와닿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2명한테 동시에 맞았습니다. 아니 손을 들어서 저를 막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맞은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바로 김대중을 욕했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친구들한테 김대중도 나쁜 애다.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다. 그 사람도 비리가 많다. 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친구 둘이서 저를 엄청나게 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그때가 고2 때 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또 주위 분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김대중을 신처럼 모시는 뭐 김대중은 전혀 비리가 없는 것처럼 그런 세뇌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들은 그런 세뇌까지는 시킨 적은 없으세요. 김대중 책을 보면은 책을 많이 썼죠. 뭐 김대중 육성 회고록 그리고 뭐 김대중과 민주주의, 김대중어록, 김대중의 말, 뭐 김대중 자서전 이런 책 위인전기 같은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책 바로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이 책 보세요. 전직 국정원 직원의 양심 증언. 김대중이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북한과 뒷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이 책을 읽어보면 김대중 씨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불과 33일 만에 1998년 4월 1일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하에 국정원 소속 대공요원 581명 일거에 숙청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국정원 요직에 있는 경상도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쥐어짠 거죠. 581명을 해고시킨 그 자리에 민변 출신 변호사 등 주로 호남 출신에 검증되지 않는 500여 명을 특채라는 편법으로 채워서 국정원 요직을 장악하게 했다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김대중 정권은 이러한 국정원을 앞세워서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환상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